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스팀라이트 4강까지 진도는 마무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교과서 진도를 좀 먼저 나가려고 해요. 3과를 먼저. 그래서 이제 3과 단어를 먼저 준 거고 3과 자료는 아직 내가 지금 작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다 하는 대로 바로 여러분한테 이제 배부를 해줄게요. 아마 이번 주 주말 중에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너네 등원하면 그때 제가 배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과 진도가 모두 끝나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너네 이제 그 스라이트 이제 남은 거 5강 있잖아요. 그걸 진도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좀 넉넉 잡아서 2번이면 끝나요. 넉넉 잡아서 정확히는 한 회 반 정도 하면 이제 끝나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니네가 목토 수업이니까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랑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수업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동안 또 이제 봤었던 이제 테스트들 이런 뭐 개별 피드백 이런 거를 좀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좀 깔끔하게 딱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스라이트 5강 이것만 남겠죠. 그걸 이제 다다음 주에 진도 나가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다음 주 상황을 봐서 그 이제 스팀라이트 5강이 아마 끝나게 될 건데 2번 수업하면 끝나게 되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끝나면은 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보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펴주시고 봅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구조독해 패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일단 도입 설명 주제라는 패턴인데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전에 봤었던 도입 주제 예시 결론 패턴과 조금 비슷한 녀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원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도입 주제 예시로 나오는 건데 이 주제문 위치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맨 뒤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나온 패턴인데 이제 여기에서 예시 대신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는 녀석이 중간에 껴있다 이런 패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스팀라이트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읽었던 글들이 대체적으로 이 미괄식 구조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미괄식 구조. 즉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을 하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거든. 자,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구조 글의 특성상 빈칸이나 요약이나 요지 이런 류의 이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빈칸으로 내기에 되게 좋은 글들이다라고 너네가 참고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너네가 거의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좀 조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자면 도입부에서 다국적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하면서 뭔가 기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라는 이제 뉘앙스를 주고 있고 이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회사 본부의 위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본부의 위치가 기업인 또는 그 해당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과세 제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즉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 제도에 의해서 이 본부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 기업의 결정권에 있어서 국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요 한 문장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장 간의 연결성이라던가 또는 좀 이제 뒷부분에 좀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what we use coal, multinational firms라고 나왔는데 일단 콜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보통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 콜이. 그래서 이 콜에 대한 목적어가 what인 거고 목적격 보호가 multinational fir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이 콜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 what을 쓴 거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are increasingly becoming global firms.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계적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스일치 주의하라는 말을 써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의 형태가 주어로 나오면 보통은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복수형이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수형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multinational firms라는 녀석이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는 global firms라는 녀석이 바로 단서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게 좀 정확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을 우리가 굳이 바꿔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The things that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the things that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왜 것들이야? 여기 복수형 나왔으니까. 됐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동사가 are가 온 거고 우리 비동사 이 become에 대한 보어로서 global firms라고 여기도 역시나 복수형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형식에서 명사 보어가 나오면 이 둘은 동격인 것으로 간주를 하죠.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그들이 학생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they are a student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문장이잖아. 그렇지? 얘가 복수형이니까 얘도 복수형에 맞게 student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global firms라는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주어도 똑같이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수일치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도입부로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점점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고 있대요. 여기에서 꽤나 중요한 포인트는 다국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국적.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 삼성. 누가 봐도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인데 예를 들어 CEO가 미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다양한 나라의 CEO들이 지금 이 삼성이라는 뭐 기업을 운영한다고 쳐봐. 그럼 이런 게 바로 뭐야? 다국적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이 기업이 원래 원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본사가 당연히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본사를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다가 본사를 옮겨.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원조는 우리나라인데 본사는 일본에 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점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그런 기업들 간에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쓰이는 what절은 얘들아 얘는 단수형이 맞아. 그래서 depend에 s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단수 취급이 맞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passes라고 이제 여기 동사에 s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단수 취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 역사와 그리고 뭐뭐한 곳, 그러니까 어디에 뭐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ere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면 돼요.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이제 의문사의 주어 동사로 쓰였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where라는 의문사가 나왔고 뒤에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주어 나왔고 happen to be located 동사 나온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어디에 그들의 그 회사의 본부가 happen to 동사원형은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연히 위치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장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업들 간에 국적의 확인으로 통하는 게 뭐에 달려 있냐면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그 해당 기업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이 기업이 뭐 몇 년도에 어디에서 설립돼 갖고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기업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본사가 우연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게요.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러니까 국적 확인으로 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어느 나라 기업이냐 라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나라 기업이냐. 자, 이어서 보자면 아래에 but 하지만 the letter 자, letter라는 거는 위에 써놨다시피 어떤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를 말할 때 즉 여기서 말하는 후자는 뭐냐면 history가 전자가 되는 거고 이 where 이하가 후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where 이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우리가 전자는 영어로 the former라고 부릅니다. the former 이게 전자예요. 전자.
됐죠? 자, 하지만 후자는 is increasingly become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a matter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후자가 뭐라고? 다시 한번 이 기업의 이제 본사가 우연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대.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면 becoming more 그러니까 더 많이 결정된답니다. 뭐에 의해서냐? By local taxation. 자, 이 taxation이라는 게 바로 과세 제도를 말하는 건데 그 지역의 과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보다? 경제적인 기능성에 의해서 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이 어느 나라 거냐 이제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게 뭐냐 이 이제 기업의 역사 그리고 이 본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걸로 통한다고 이제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기업의 그 본사가 어디 있느냐가 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대. 그게 이제 뭐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본사의 위치를 어떤 기능적인 측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사의 위치를 예를 들어 중국에 어디로 옮겼다고 쳐봐. 그러면은 거기로 옮긴 이유가 여기 사람들이 갤럭시를 많이 쓰니까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에 의해서 본사를 이동시켰다면 이거는 기능성적인 측면 때문에 옮긴 거잖아. 그렇지? 본사의 위치를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에 여기에다가 본사를 설치하면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이것 때문에 본사의 위치를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과세 제도에 의해서 이 기업의 본사의 위치가 정해진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구체적 예시라고 보면 돼. 방금 전에 말한 거에 대한 예시인데요. 최근에 어떤 소동이 있었나 봐. 어떤 소동이냐면 잠깐 보시면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명사로서 moving이라는 동명사를 쓴 거야. 동명사. 앞에 나와 있는 US forms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여 있다라고 이제 써놨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옮기는 것에 대한 최근의 소동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뭘 옮기는 거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그들의 법적인 본부들을 옮기는 것에 대한 최근의 소동이 어디로 옮겼대요? 버뮤다로 옮겼답니다. 왜 옮겼냐? 세금을 줄이려고. 세금을 줄이려고 버뮤다로 법적인 본사를 이동시킨 거에 대한 최근의 소동이 그저 하나의 예시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어떤 기능성 때문에 옮긴 게 아니라 여기로 옮기면 우리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다.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옮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세금 적게 낸다. 이것 때문에 옮겨서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말하자면 national identification 그러니까 국적의 확인이 그래서 means little인데 이 little은 거의 없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미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when it comes to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표현에도 나왔는데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란 뜻이고 여기에서의 to는 전치사야. 전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를 써야겠지. 그래서 projecting이라는 동명사를 쓴다는 점. 여기 동사원형 쓰는 거 아니다. 이거 의외로 어법으로 잘 나오거든.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 착각하지 말고요. 자, 그럼 뭐에 관해서라면이냐? predicting a firm's behavior. 그러니까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에 관해서라면 이 국적 확인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좀 약간 비교적 추상적인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볼게요. 이따 정리해 줄 테니까. 자,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그 출신지를 말하는 거 있죠. 기원의 장소니까. 그러니까 출신지라던가 아니면 여권의 국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출신지라는 게 아까 말했던 거야. 예를 들어 삼성을 뭐 중국으로 본사를 옮겼는데 삼성의 출신지는 당연히 한국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출신지라던가 아니면 그 여권의 국적이래요. 근데 어떤 여권이냐면 held by the top manager.
다 탑 매니저를 쓰니까 이제 그냥 경영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꼭대기 경영진들. 그러니까 경영진들에 의해 보유된 그런 여권의 국적. 그냥 쉽게 말하면 최고 경영자들의 국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make differenc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make difference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중요하다. 아래도 써놨어요. 근데 여기 사이에 less and less가 껴있으니까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덜 중요해지고 있다. When it comes to 또 나왔어요. 그래서 2D에 ing 쓰인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making real decisions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거에 관해서라면 이 국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이어서 ownership is often not what it seems to be 라고 이제 좀 비유적 표현으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직역을 해보면 소유권은 종종 아니래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it seems to be니까 seem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직역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의역한 버전이 대체적으로 소유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좀 뜻풀이를 해주자면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거는 위에서 말한 기업의 어떤 결정권을 말하는 거야. 기업의 결정권. 그러니까 기업의 결정권은 여기서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 겉으로 보이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적이지. 국적. 국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이 국적이 결국에 기업의 어떤 미래, 어떤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주제가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3번이나. 맨 처음에 추상적인 주제를 말했죠.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에, 그러니까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까, 또는 뭐 본사의 위치를 옮길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어느 나라 이 기업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또는 뭐 최고 경영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딴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역시나 이 소유권이라는 거,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다. 라는 이런 결정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국적과 같은 거랑은 별 상관이 없다. 역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시를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죠. 그 핸드폰,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노키아가 is seen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see는요, C-A-S-B인데 이제 수동태로 돼서 여겨지다. 그래서 considered를 써도 되겠죠. 노키아는 핀란드의 회사로 여겨진대요. 뭐 본사가 핀란드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고 경영자가 뭐 핀란드 사람이거나 뭐 이러겠죠. 뭐 핀란드의 회사로 여겨지긴 하는데 그런데 노키아의 주식의 많은 부분은요. 여기서 쉐어가 주식이에요. 이게 이 핀란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인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이제 그 기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식 얘기를 한 이유가 다시 한번 뭐다? 이 지분을 내가 이제 몇 %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법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갖게 돼요. 주식이 많다는 거는요. 근데 회사는 핀란드 회사로 여겨지긴 하는데 근데 기업의 결정권은 미국인들에게 있다라고 봐도 된다고. 왜냐면 미국인들이 더 이제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핀란드 회사지만 결정권은 얘네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랑 결정은 상관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 버전은 뭐냐? 국제적인 기업의 본부 위치가 이거 이제 니네 거기 PPT에 있던 거예요. 위치가 본부가 위치하게 될 현지의 과세제도, 그 과세제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뭐 국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결정되는 게 아니다. 뭐 기능성이라든가.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여권 국적이라든가 또는 기업 출신지가 그 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 다국적 기업. 엄밀히 따지면 삼성은 한국 기업이지 다국적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 점점 이 세계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는 이 국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야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이 점점 세계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주장은 무엇이냐? 기업이나 기업인의 국적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초반 부분과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했던 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곤 했던 게 이제 세계적인 세계화가 돼서 기업이 되고 있는데 초반에 말했다시피 이 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뭐다? 기업의 어떤 방향성, 미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기업의 역사라던가 출신지라던가 뭐 본부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적을 확인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그걸 가지고 뭔가 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미관식 구조로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기는 했지만 주제가 3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3군데 중에 하나 정도는 빈칸이나 이런 문제로 내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요약문으로 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낸다면은 난이도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어법 문제로 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when it comes to라든가 수의 일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내도 괜찮은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유민이 상모 돌리자. 응? 자, 다음 내용 4강 2번입니다. 4강 그 게이트웨이랑 1번이 좀 난이도가 있었잖아. 다행히도 이 2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한시름 덜어도 될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구조독해 패턴을 보자면 주제, 예시, 결론 패턴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꾸로네요. 이제 두발식 구조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그 양괄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괄식 구조라는 거는 주제가 초반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는. 오케이? 그 국어 시간에 막 옛날에 뭐 승익상관인가 막 그런 거 배우지 않냐? 이게 앞뒤에 막 다 나오는 거.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제가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좀 기꺼이 받아 마땅한 그런 칭찬이 있는데 그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다 이거지. 좀 민망해해. 예를 들면은 이제 누군가를 칭찬을 딱 하면은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 보통 자신의 노력이라던가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시가 아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누구랄까 내가 만약에 민기쌤한테 가갖고 민기쌤 뭐 이거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기쌤이 맞아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보통 이러진 않잖아.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잖아요. 보통은 아닙니다 뭐 저 한 것도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다라고 보면 되고 결론을 말하자면 그래서 그 칭찬받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좀 허풍쟁이로 보이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척하면서 이제 좀 그걸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 본문에 겸손한 척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겠죠. 겸손한이 영어로 뭐야? 너무 쉽잖아. 험블이죠. 험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험블과 같은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역시나 요약문에 대처할 수 있겠죠. 빈칸 빵빵 뚫어놨는데 본문에 없는 단어 험블 이런 단어 나왔으면은 단어 뜻 모르면 조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There's some discomfort. 약간의 불편함이 있답니다. In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의
어떤 불편함이냐? 관계대명사 대신 요 앞에 있는 discomfort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discomfort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지? 그래서 is라는 단수형이 왔고 역시나 make에도 s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를 reluctant to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뜻이 되거든. reluctant to 동사원형. 자, 그럼 뭐 하기를 꺼려하냐면 to take credit. 이 credit이 원래는 뜻이 공로란 뜻이거든요. 어떤 공, 기여 이런 뜻인데 여기선 그냥 칭찬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칭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꺼려하게 만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냐면 우리의 업적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랍니다. well deserved compliment. 자, 여기서 compliment라는 거는 칭찬이란 뜻인데 여러분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거. 자, compliment라는 단어도 있어요. compliment. 그래서 얘는 스펠링이 여기만 다른 거예요. 여긴 I고 여기는 E죠. 무슨 뜻이야? 그건 complete이고 compliment가 뭘까? 이게 뭐냐면요. 힌트를 줄게요. 힌트 맞춰봐. 얘가 힌트예요. 너무 어려웠나? 미안해. 보충이라는 뜻이야. 보충. 보어잖아. 이 보어할 때 C가 이 컴플리먼트예요. 전혀 힌트가 안 됐죠? 네, 알았어요. 보충.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 하나 때문에 지금 헷갈릴 수 있죠? 혼동어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컴플리먼트 I가 칭찬이에요. E가 되는 건 보충이고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deserv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deserve는 뭔가 이제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 하기에 마땅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지금 PP형으로 쓰였으니까 잘 마땅한 거야, 직역하면. 그러니까 뭔가 잘 받아 마땅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받아 마땅할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 첫 내용이 바로 뭐야? 주제입니다. 주제. 이 글의 주제. 다시 한번 뭐다? 우리가 이 어떤 이 업적, 우리가 어떤 해낸 어떤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받아 마땅한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걸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올 텐데 또 왜 이래? 예시가 나올 텐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ry an experiment. 한번 실험을 해봐라. Give someone you know. 자, 누군가에게 주랍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너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a genuine compliment니까 진정한 칭찬을 해줘 봐라. 명령문으로. 자, 뭐에 대한 칭찬이냐면 about a quality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they have done. 그들이 했던 어떤 것이야. 어떤 것이냐면 that you truly appreciate.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해 하는 그들이 했던 어떤 일.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진심으로 칭찬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됐어요? 참고로 말하면 전에 그 내가 니네 카톡방으로 뭐 물어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니네 방이 아니었나? 니네 방에 안 물어봤나? 그럼 미안해지는데? 그럼 얘기 안 할게. 넘어갈게. 내가 두 카톡방에 다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내가 뭐 자료 같은 거를 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 혹시 PPT 자료 저기 올라온 거 있냐? 혹시 너네 방에 내가 안 물어봤냐? 단톡방에? 얘기 안 했으면 넘어갈게. 아니 사실 그거 보자마자 한 5분 내로 연주가 그거 보내줘갖고 내가 기프티콘 보내줬거든. 미안해. 자, 넘어갈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 그래서 보자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연주한테 뭐 비싼 거 안 보내줘서 걱정하지 마. 딱 보내줬는데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느냐? 이제 연주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쌤 저 그냥 보내준 것 뿐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응이 이거였어.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it's downplay 하는 거야. 경시하는 거야. 경시하는 거. 그들의 기여나 그들의 노력을 경시한다라는 게 보통 첫 반응이라는데 자, 그 경시에 대한 예시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
아 그냥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라던가 아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 할 수 있는데요 뭐 아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하고 이제 나와 있는 요 문장 있는데 제가 뭔가 좀 길게 써놨죠. 요 문장 좀 과감하게 별표를 좀 치시고요. 영작으로도 나올 만한 문장입니다. 영작으로도. 자, 잘 봐주세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 이제 강조 구문인데 이제 쌤이 써놓은 이 설명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시면 이게 원래 it is that이라는 강조 구문인데 의문사 what을 강조하는 형태야 이게. 의문사 what을. 이게 이제 의문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의문사는 항상 문두에 써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문문의 형태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똑같이 쓰는 거야. 또 안 써도 돼. 원래 우리가 강조 구문은 이렇게 쓰죠. it is나 it was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that을 씁니다. 그래서 요 물결 자리에 강조할 말을 쓰죠. 강조할 말. 여기에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땡땡땡 자리에는 이제 나머지 말을 쓰죠. 나머지 말. 남는 말들. 강조하고 남은 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조 구문이야. 됐어?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뭘 강조하고자 한 거냐면은 what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강조한 거야. what은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 강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what을 집어 넣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의문사라는 녀석은요 의문사의 특성상 항상 절의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 절의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 what it is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꼽살이 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맨 앞자리로 가서 what it is that이라는 형태가 된 거거든. 지금처럼. 자, 그런데 지금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이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is, it이라고 또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된 이 형태가 바로 최종적인 요 형태가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우리가 what을 강조한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절 이하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대절 이하는 바로 무엇인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집어넣어서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뭐에 대해서? Accepting credit.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냐면 for something wonderful. 자, 여기서는 wonderfully 또 이렇게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훌륭한 어떤 것에 대한 칭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훌륭한 어떤 게 뭐냐면은 we have done. 우리가 했던 건데요. 이게 화살표 표시가 좀 잘못됐네. 이 정확히 좀 표시를 해줄게요. 제가 여기는 정확히 하면 이 wonderfully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이 we have done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둘 다 something 꾸며주는 거야. 둘 다.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훌륭한 일에 대한 칭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가? 왜 우리는 진짜 잘한 건데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진짜 잘한 건데 대체 뭐가 이렇게 칭찬을 좀 이렇게 마땅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이 나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보시면 we feel proud of. 자, proud of 하면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지. 우리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Our accomplishments. 우리의 업적과 그리고 우리의 기술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는 해. 하지만 우리는 모른대요. 뭘 모르냐면은 네모가로를 모르는 거야. 네모가로를 보면 how to 나왔으니까 뭐 하는 방법이지. 그럼 뭐 하는 방법이냐면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야. For them.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gracefully 우아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우아하게 그것들에 대해 뭔가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without 뭐뭐 없이
seeming like 뭐뭐처럼 보이는 것 없이. 그래서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이게 바로 허풍쟁이를 말하는 거고요. 너는 뭐냐?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즉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허풍쟁이나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해야 좀 우아하게 이렇게 칭찬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약간 사회생활에서의 진짜 필수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일을 되게 잘했어.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으로 따진다면 어떤 자료를 만들었어. 근데 자료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 막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그래갖고 뭐 제가 좀 잘하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밉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이게 되게 막 되게 그냥 넉살 좋고 되게 일도 잘하고 그냥 이게 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보통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약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요약문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칭찬을 받아들인 것을 불편해하며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니네 그 자료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냥 다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거라면, 즉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낼 거라면 그러면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오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지 않는 버전으로 낸다면 객관식으로 돼요. 원래 요약문이 그렇게 시험을 내. 원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그러니까 좀 여기서는 뭐 허풍쟁이나 뭐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겸손해 보이기 위해 좀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뭔가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요약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써보자면, 다른 버전으로 쓰자면, 사람들은 뭐라고 쓸까? 좀 깔끔하게. 아직 쓰지 말아봐요. 제가 또 중간에 지울 수도 있으니까. 저도 좀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어떤 칭찬을 잠깐만.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먼저 써볼게요. 겸손해 보이기 위해 자신의 업적, 성과라고 쓸게요. 자신의 성과를 이제 뭐라고 할까? 경시한다라는 말 말고 좀 더 괜찮은 말 없을까? 자신의 성과를 뭔가 좀 이제 낮게 취급한다고 뭔가 이런 말 없을까? 좀 좋은 말? 진짜 한글이 안 떠오르네. 그냥 경시한다고 쓸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추가를 한다면은, 추가를 할 거라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바꿔서 경향이 있어서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조금 더 길게 쓰면 이 내용 추가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좀 그 핵심적인 단어는 아까 말했던 이제 뭐 겸손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경시한다. 이 경시한다는 게 다운플레이로 나왔는데 뭔가 멸시한다? 멸시는 너무 좀 어감이 센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낮춰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딱히 낼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객관식으로 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를 빈칸 뚫는 게 제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뻥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봅시다. 4강에 3번 볼게요. 지워도 돼 이거? 다 썼니? 은서 아직 쓰고 있어? 다 썼어? 자, 여기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딱 보자. 자, 이번에 구조독해 패턴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도입, 주제, 예시, 결론 패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 패턴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도입, 주제 이 덩어리를 합쳐서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이런 글인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쌤이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도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인 신중하게 말하는 패턴에 대해서 뭔가 좀 간접적으로 소재를 말하고 있어. 아직 직접적인 소재는 아니에요. 신중하게 말한다는 게 뭐가 신중하게 말한다는 건데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소재 및 주제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말할 때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말했으면은 왜 말할 때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말이 빠르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필자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주장으로서 천천히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주장에 대한 결과라고 써놨지. 즉 무슨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류의 글에서는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여기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 여기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험 낼 수 있느냐? 역시나 또 빈칸으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야. 빈칸으로 낼 때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쌤 기억으로 그냥 slow down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게 나온 부분을 빈칸을 뚫어서 좀 길게 늘려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영작하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뭐 그냥 빈칸 객관식 문제로 뭐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2번이나 3번 요런 쪽 있죠? 2번, 3번을 뭐 문장 삽입류로 내기도 괜찮습니다. 삽입으로 내기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내기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됐죠? 글 전체로 봤을 땐 역시나 요약으로 내기도 괜찮고 굉장히 내기가 좋은, 시험 내기 좋은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나 이런 세세한 걸로 내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고요.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또는 뭐 요약, 빈칸 이런 걸로 내기가 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제문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죠?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 글에 동의 못합니다. 왜? 내가 말이 빠르니까.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 이거 어들펄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뭐 하냐면 개 쩌는 사람이야. 야, 회장이고 사장이고 최고 경영자 다 하고 있어. 뭐 이게 뉴먼트 마이닝 커퍼레이션이라는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자 사장이자 CEO이. 그러니까 이 사람 스펙이 어마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이 스펙이 어마무시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a very deliberate speech pattern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말하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deliberate이라는 단어는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신중한 말하기 패턴? 신중한이 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라는 건가? 뭐 어쩌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이 신중한이 이따가 나오게 될 바로 천천히 말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써놨다시피 신중한 말하기 패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어서 보자면 이제 이 필자가 그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 신중한 말하기 패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은 더 주의 깊게 말을 듣는답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생각한다면. 자, 여기 해석 좀 어려워했거든. 여기 이프절 해석 잘 봐봐. 그들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너가 말할 때 이게 직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하나도 안 어렵거든. 근데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잘 봐봐요. 여기서 대인은 사람들이야, 사람들. 이걸 이제 넣어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 유는요, 이제 당연히 당신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당신은 필자인 아이를 말하는 건데 필자인 아이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화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자. 그러니까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여기서도 똑같겠죠.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물론 아이가 맞아. 정확하게 따지면 이 필자, 이 글쓴이가 맞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즉 화자 입장을 말하는 거죠. 이걸 풀어서 말해보자면 즉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청자야, 청자. 알겠죠? 청자, 듣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 여기서 대의를 니네라고 해볼게. 니네가 청자니까. 여기서 유를 선생님이라고 해볼게. 그럼 잘 봐봐.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면이냐면요. 쌤이 뭔가를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쌤이 너네한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너네한테 말을 하고 있다고 니네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소리인 거야. 이해돼? 아, 그냥 선생님이 아무 말 대잔치로 막 내뱉는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너네가 든다면 그러면 니네가 더 잘 듣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되지? 그래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deliberate이라는 이 신중한이라는 것 자체가 너가 말할 때 생각하고 있다. 바로 요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 요 내용과 위에 나왔던 deliberate이 똑같은 말이야.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신중한 말하기가 뭔데? 네가 말할 때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신중한 말하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니네가 아, 쌤이 진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대체 어떻게 주냐고. 어떻게 준다? 바로 다음에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넘어가고요. 이분도 비록 뭐 할지라도 사람들이 can hear 들을 수 있어 2 to 3 times. 여기서의 2는 물결입니다. 물결. 그러니까 이 2가 2고 이제 3가 3이니까 2에서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 3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2, 3배 정도 더 빨리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너네가 더 빨리 들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who stand to. 이거는 단어 뜻 자체가 중요하지? 우리 단어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ave to가 아니라 need to에 가깝네요.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 slow down. 여기 나왔네요.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까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When we speak.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진짜 아웃사이더 속도로 말을 해도 너네는 내 발음만 좋다면 웬만하면 다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할 때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나 지난번에 이거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왠지 이 수업하면 좀 말이 느려지는 것 같아. 네, 약간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원래 스타일대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게 주제예요. 이 필자가 말하는 게 뭐다? 바로 말할 때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이제 근거가 나와야지.
그 근거가 거꾸로 나옵니다. 서두르는 것은 하고 나와 있어. 얘들아. 이 지금 서두른다라는 말은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거에 정반대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 hurry란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흐름상 어색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이 글에서. 이런 문제로 내기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글에서의 흐름, 즉 주제는 뭐냐면 천천히 말하는 게 짱이다 이거야. 천천히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청자 입장에서 더 좋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근데 서두르는 거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천천히 말하는 거에 정반대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뒷내용에 당연히 안 좋은 말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상 어색한 류의 문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less 아니라 more 써놨어. 반대로. 그럼 이거 흐름상 어색한 거잖아. 그렇지? 아니 서두르는 게 어떻게 더 중요해 보이겠어? 아니잖아. 이 글에서 말하는 거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상 어색한 어휘 쪽으로 문제를 내기에 괜찮은 지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 지문이 시험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요. 자, 어찌됐든 서두르는 것은 만들어요. 사역동사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이게 만들어. 뭐처럼 보이게 만드냐?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덜 중요해 보인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이런 말을 어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바꿔도 돼. minor 이런 단어로 써도 돼. 이 less important를 합쳐서 사소해 보이게 만든다고. 됐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어휘, 흐름상 어색 어휘 이런 걸로 내도 되는 거야. 근데 minor는 좀 쉽죠,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써볼까? trivial 이런 단어로 써도 돼요. 이것도 사소한이라는 뜻이야. 사소한. trivial. 하나 더 있어요. 사소한. trifling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trifling. trifling. 얘도 사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흐름상 어색 어휘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서두르는 건 우리의 말을 사소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낼 수 있다 문제 참고하고. 자, 어쨌든간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준답니다. 인상을요. 어떤 인상을 주겠어? 괄호와 같은 인상인데 이 인상, 이 대절 내용이 좋은 말, 나쁜 말. 당연히 나쁜 말 나와야겠죠. 안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뭘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는 대생략된 거지.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뭔가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받을만 하다고. 뭐보다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여기서 airtime이란 건 원래 방송 시간이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이제 원래 그 방송할 때 on air라고 하잖아.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그래서 airtime이 이제 방송 시간을 말하는 건데 원래 뜻은 이제 여기에서 방송 시간이라는 건 이제 화자가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연설하는 시간. 그래서 brief는 이제 짧은, 간결한, 간단한 이런 뜻이니까 EST 붙었으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짧은 양의 방송 시간보다 우리의 생각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답니다. 자, 이게 직역한 거거든. 자, 뭔 말인지 좀 판단해보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서두르는 건 어떻게 보인다? 우리의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말을 화자가 하는 말을 좀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우리의 생각도 역시나 화자의 생각입니다. 이 전달하는 사람, 쌤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쌤의 생각이 뭔가 이 가장 짧은 분량의 말하는 시간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들어봤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네. 약간 이런 인상?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요해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요. 이 말을 빨리 하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나오는데 이어서 보자면 we appear to 동사원형 나왔는데 이 appear는요 아까 위에다 내가 필기해놓긴 했는데 이게 seem이랑 같은 뜻이야. seem. 그래서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야. 위에 필기돼 있어요. 그래서 we appear to be rushing to finish. 자, rush to 동사원형하면 서둘러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서둘러서 우리가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can speak. 이 부분 좀 잘 봐봐. 여기에 이제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해석이 좀 헷갈릴까 봐. 일단 이만큼이 수식어거든. 근데 이 수식어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수식어 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누군가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둘러 끝내려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뭔가 말할 만한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은 자, 로이 쌤이 수업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수업이 예를 들어 원장님이 한다고 쳐봐. 근데 내가 되게 말을 빨리 해. 수업을 되게 말을 빨리 하면서 해. 그럼 내가 말을 빨리 하면은 너네한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 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뭔가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더 좋은 수업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내가 빨리 말해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니네 원장님 수업이 더 좋아. 그러니까 원장님 수업 많이 들으려면 내가 빨리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 빨리 하고 끝낼게.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저 선생님은 그냥 말 빨리 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구나.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싶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서 뭔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그쵸? 말을 빨리 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라는 안 좋은 말을 쭉 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자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Slow down. 속도를 늦추라고. 주장하고 있죠. All of for some pauses, some silence. All of for 하면은 고려해라 라는 뜻입니다. 고려하다. 그럼 몇 번의 정지와 약간의 침묵을 고려해봐라. 너무 말을 빨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찔리네요. 말하면서. 자, 사람들은 그럼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결과야, 결과. 이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주의 깊게 들을 것이고 더 많은 존중심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For 뭐에 대해서?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글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천천히 말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급하게 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게 되겠죠.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하면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청하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봅시다. 4강의 4번. 약간 뜬금없는데 요즘에 되게 슬픈 일이 있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니네 반이 아니라 딴 반에 얘기했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고3 애들 빼고 그 이하 그러니까 니네 학년 이하의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중1 고3 빼고는 뭐냐면은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현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이제 나랑 이제 막 수업하고 이랬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사실 그렇게 애들을 갈구진 않았거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고3 애들이 이게 복도에서 이제 오명하면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그냥 사실상 날 선생으로 안 봐. 그냥 뭐 동네 형? 뭐 아니면 뭐 그냥 동네 오빠? 막 이래.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마 지금 수업하나? 잘 모르겠는데 대학부에 이제 한 여자애가 있거든 고3에. 그럼 걔는 어떠냐면은 이제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 쌤 손 펴보세요. 딱 이래. 손을 펴. 그럼 이거 뭘 줘? 쓰레기 버리고 와 나한테.
이래 그냥 이래 막 그래 그냥 고3 애들이 막 아씨 꺼져 막 이러면서 그러고 또 지나가다가 얘가 화장실 갔다 오잖아. 그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물이 묻었잖아. 물 묻히고 가 나한테 이거 그냥 이러고 묻히고 가. 고3 애들이 그래. 세호가 나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서 나한테 가다가 쌤 손펴 보세요 하고 쓰레기 버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나는 이제 그런 게 기분 나쁘지 않거든. 그냥 이제 워낙 이제 지금 나랑 벌써 올해 횟수로 따지면 벌써 3년을 같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다 같이 보냈으니까 그냥 아유 씨 저 망한 놈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냥 재미지 재미. 근데 이제 반대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인 애들도 약간 좀 그래. 중인 애들이 이제 내가 그 화목토에 수업하는 중1 꼬맹이 애들이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어떠냐면은 자 다음 시간에 숙제는 하면서 내가 이제 뭘 낼지 하면은 쌤 몇 페이지로 해요. 여기가 짧아요. 막 이러고 앉았어. 그리고 니네가 선생님 해라. 니네가 막 이러면서 네 선생님 할게요. 막 이지라고 이러면서 중인 아무튼 그래. 근데 이제 좋아 재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 학년들 있잖아. 그 사이 학년들 중3에서 이제 고2 요 사이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라 내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놈이랑 공부를 하면은 그래 뭐 공부하는 느낌은 들어. 하도 뭐 속된 말로 좀 하도 이제 지랄하고 이러니까 뭔가 공부하는 느낌은 드는데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내가 이제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씁쓸해 내가 마음이 나 아니던데 나 원래 아니던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좀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에 한번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한 친구가 있어요. 몇 학년인지 얘기 안 할게요.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학원을 안 왔어. 그래갖고 이제 실장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 이제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등원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약간 좀 민망하다는 식으로 이제 웃으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애가 그랬대. 로이 쌤이 무서워서 학원을 안 하겠다. 그래갖고 그걸 나한테 말씀하신 거야. 그래갖고 에?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처음에. 나 정말 맹세할 수 있는데 나 걔 갈군 적이 없어요. 진짜로 갈군 적이 없어. 진짜로 나 되게 잘해줬거든. 되게 잘해줬는데 소리친 적도 없어. 진짜 걔 막 숙제 같은 거 하면 잘했다 이러면서 나 이랬거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숙제를 안 한 거야 그날. 숙제를 안 했는데 가면 이제 숙제 안 해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학원을 빠졌어 얘가. 그래갖고 내가 약간 좀 내가 이제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애가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3에서 고2 사이에 있는 애들이 날 그렇게 보고 있구나. 고3 애들은 사실상 나를 그냥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 가다가 막 시비 걸고 쌤 머리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고3 애들은 그래 나한테요. 아무튼 나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좀 그렇다. 네. 왜 이렇다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어차피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한테 시비 걸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마음이. 저는 이제 매년마다 약간 행사처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올해만 유일하게 못했다. 작년까지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매년 이제 초마다 행사처럼 하는 게 뭐냐면 이 졸업생들이 있잖아. 졸업생들이랑 꼭 술을 먹어요. 매년마다.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예전에 그 AT로 일했던 그 유이 쌤 있잖아요. 유이 내 제자. 그래서 이제 유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졸업할 때 졸업하기도 전이었지. 그때 12월이었으니까 아직 20살 되기 전에 우리 집으로 불러갖고 우리 집에서 같이 술 먹고 그랬거든. 내가 그냥 술 사줬어. 어차피 뭐 한 달 뒤면 20살인데 뭐 이러면서 마셔 겁나 잘 먹더라고. 아무튼 뭐 그러기도 했고 이제 매년마다 애들 뭐 1월 2월에 전화 와서 쌤 술 언제 사줘요 뭐 이러고 앉았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그래 너 참 그지같이 공부 안 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저기 술자리에서 막 놀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내가 다 사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연례 행사처럼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점점 그런 비중이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나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다. 아니 그냥 그랬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구조독해 패턴인데 이제 통념, 주제, 부연 설명, 결론이라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류의 글에서는요 이 결론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거듭 말하지만 이 스툴라이트 4강에서 특히나 이 결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곧 무엇이다?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빈칸류 문제로 내기가 좋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념은 무엇인지 내용을 먼저 보자면 자, 가정을 꾸리는데 아이들의 각 삶 안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및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런 도입부가 나오고 있어요. 통념이에요, 통념. 일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자신, 즉 부모의 직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의 직관이 가장 중요하냐면 전문가들끼리 또는 전문가와 자신, 즉 부모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와 부모의 목표나 가치가 상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비판적, 부모의 비판적 사고라던가 문제 해결 기술, 즉 한마디로 이게 직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즉 부모가 돼야 한다. 라는 게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좀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삶 안에서의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이 누구냐? 뭐 의사라던가 교사라던가 코치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not to mention 하면은 뭐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뭐뭐는 당연하게도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지혜냐면 family members, friends or clergy who have been there.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 왔던 가족 구성원들이나 친구들이나 목사는 좀 뜬금없네. 어쨌든간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의사나 교사나 코치와 같은 이런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전문가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건 결국에는 부모를 말한다는 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라 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은 are essential resources. 자, 필수적인 자원이랍니다. us, 우리에게. As we raise our family. 자, 이것도 단어 시험에 나온 거죠? raise a family, 가정을 꾸리다 이런 거였죠.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쌤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제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되겠고 어떤 뭐 병원 의사 뭐 어디 뭐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당연히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핵심적인 자원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하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고요. 이건 아직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gathering information and educating yourself is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추가로 써둡시다. 스위치 주의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앞을 보시면 gathering information이라는 A, 그 다음에 and에 educating yourself라는 B가 나왔습니다. 즉 A and B가 나왔으면 보통은 복수 취급을 하지만 여기서는 단수 취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잘 봐주십시오. 보통 문법 해설지 같은 거 보면은 설명이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A and B가 이제 원래는 복수 취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를 하나로 취급할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보통 해설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이씨 언제 A and B를 하나로 취급하냐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잖아. 우리가 궁금한 거. 그래서 팁을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 and를 그리고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 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해석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A 하고 나서 B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
이게 말이 자연스러우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단수 취급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봐봐. 정보를 모으고 나서 너 자신을 교육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거잖아.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하나로 취급이 돼서 단수 취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법 주의하고요. 다시 한번. 자, 어쨌든 정보를 모아서 너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To good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좋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여기서 정보를 모은다, 너 자신을 교육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모은다는 건 아까 앞에 전문가들 얘기했잖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조언이 일종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너 자신을 교육한다는 건 그 조언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겠죠. 아, 이렇게 조언하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 이해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추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역시나 여기서의 yourself도 여러분들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모.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내 아들을 예시로 들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여기서 그 우리 그 민성이 제외하고는 우리 아들을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내신 대회 때. 근데 내 아들내미가 지금 발달이 좀 느리거든. 7살인데 아직 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말썽 부르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센터 같은 데를 다니고 있어요. 그 무슨 이제 뭐랄까 이제 뭐 말하기 뭐 이런 뭐 센터 이런 걸 이제 다니고 있거든. 우리 아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센터 같은 데를 갔어. 예를 들어 나랑 아들이 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그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 얘가 이제 어떤 언어적인 이런 뭐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알려줘. 이런 거를.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얻게 된 거잖아. 나는.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저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해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내가 아이를 교육해야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겠죠.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내용이.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볼게요.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 다 중요한데 근데 no하고 then에다가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엄청나게 길게 쓰여 있죠. 이게 뭐냐면 너네 그 PPT 자료의 첫 페이지에 쓰여 있었던 건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상급 표현이라는 거는 가장 뭐뭐한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원래는 중3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원래 이게 중3 서술형으로 시험 많이 나와. 요 문장 쫙 적고 얘랑 같은 의미가 되게 바꿨어라. 이렇게 이제 중3 버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고등부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걸 잘 못해 의외로 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나라면은 낼만한 것 같아요 이 문장. 왜냐면은 마침 주제문이잖아 여기가. 그렇잖아. 주제문이면서 동시에 바꿔 쓸 수 있는 버전이 이렇게나 많아. 만약 나라면은 나 이거 그냥 빈칸으로 낼 것 같아. 나라면은 난 어떻게 낼 거냐면은 그냥 여기다 범만 쓰는 거야. 범만 쓰고 여기 싹 다 빈칸 둘러버릴 거야. 싹 다 빈칸 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 하나 골라서 아니면은 여기까지 주면 되죠. Your own intuition 여기까지만 주는 거야. 여기다 but 써놓고 but your own intuition is 이 정도 써놓고 나머지 빈칸 뚫어버리는 거지.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것 같아. 낼만해.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가 주제문이면서 주제문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법적인 내용도 들어간 거죠.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인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용과 어법이 결합된 거잖아요. 나 같으면 난 이거 낼 거야. 이 질문에서. 그래서 영작으로서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장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 칠게요. 너무 중요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니네 그 학교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줄게. 쉬운 예시 하나 보여줄게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Tommy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그럼 탐은 그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년이다 라는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더 최상급이라는 형태를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최상급을 안 쓰고 원급이나 비교급을 써서도 얘랑 같은 의미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서 만기가 딱 봐도 제일 크니까 만기를 예시로 들게요. 자, 만기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최상급 표현한 거지? 자, 이거를 내가 원급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 자, 원급 비교는 우리가 as 원급 as로 쓰죠.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 볼게. 우리 반에서 만기만큼 큰 학생은 없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만기가 제일 크다라는 말이죠. 맞죠? 똑같은 뜻이죠. 그러면 이거랑 또 이번엔 비교급을 써볼게.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 말을 써볼게. 우리 반에서 만기보다 더 큰 학생은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비교급을 이용한 다른 버전을 하나 더 써볼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도 써져 있지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라는 표현이 있어. 자, 이 버전으로 말해보면 만기는 우리 반에서 어떤 다른 학생보다도 더 크다. 이래도 어떤 말이에요? 가장 크다란 말이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쌤이 말한 게 전부 다 똑같은 뜻이야. 만기가 제일 크다. 이거 말한 거야. 근데 이거를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반에서 탐만큼 큰 남자애는 없다라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no boy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 no other boy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까지 써줄게요. other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no other boy. 자, no other boy 그 다음에 in in his class 잠깐만. 반에서니까 이건 뺄게요. No other boy is as tall as Tom in his clas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무슨 말이야? 그의 반에서 톰만큼 큰 남자애는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뭘 이용했는가? as 원급 as를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여기에서 as to as라는 요 형태를요 그냥 비교급의 than으로 써도 돼. taller than이라고 이렇게 바꿔 써도 돼. 이렇게 바꿨으면 그의 반에서 탐보다 더 큰 학생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큰 소년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라는 버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어는 얘랑 똑같이 잡으면 돼요. 최상급 버전에서랑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탐으로 시작하면 돼요. 탐은 is 더 크다. 비교급. 그 다음에 than. 그 다음에 any other 단수명사. 단수명사는 boy. 남는 거 in his class.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탐은 더 크다. 누구보다? 어떤 다른 소년보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로도 표현을 했고요. 자, 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말고요. 비교급 than에 all the other 복수 명사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바꿔볼게. 여기 any other boy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all the other boys라고 쓸 수도 있어. all the other boys.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버전 나왔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똑같이. 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버전으로 나왔냐면요. 지금 요 버전으로 나왔어요. no 명사 비교급 than 이걸로 나온 거거든. 지금 요 구문에서는요. 그러니까 no 나왔지? 비교급의 than 여기 비교급의 than 나왔죠. 됐어요?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러면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전문가의 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런 학위 말하는 거야. 어떠한 전문가의 학위나 수년간의 개인적인 경험도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노가 붙었으니까. 뭐보다? 너 자신의 직관보다. 그럼 무슨 말이야? 너 자신의 직관이 이런 애들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는가? 이 more important than 이 부분 있잖아. 이거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as 원급 as라는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 as important as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아예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를 쓴다면 풀 버전을 쌤이 써놨어요. 이렇게. 이 바꿔놓은 버전의 문장을 해석해보면 너 자신의 직관은 is more important than 더 중요하다 than 뭐보다 any other 어떤 다른 전문가의 학위나 수년간의 개인적 경험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아까 말했던 all the other 복수명사로 쓸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비교급 than all the other 복수명사 degrees, experiences 됐어요? 이렇게 쓴 겁니다. 됐니?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문장은요 바꿔서 쓰기에도 굉장히 되게 좋고요. 그냥 바꿔 쓰라는 문제를 내도 괜찮아. 솔직히 조금 난이도가 낮지만 좀 중딩스럽지만 그냥 바꿔 쓰라는 문제도 괜찮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빈칸 뚫어놓고 영작해라 라고도 괜찮아. 시작 문장을 이렇게 줘버리면 되니까 your own intuition 이렇게 줘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건 달면 되잖아. 비교급을 이용할 거 또는 원급을 이용할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건만 달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요 문장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두 개 친 거야.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전문가의 학위라던가 얘가 뭐 박사 출신이래 이런 거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수십 년의 경력이 있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야. 내 아들 데리고 그 말하기 센터 데려갔는데 그 센터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막 박사 출신이래. 또는 이 바닥에서 뭐 20년 경력이 있대. 근데 그딴 거 다 상관없고 내 직관력, 우리 부모님으로서의 나의 직관력,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직관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직관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다음 내용 봐봐. 부연 설명이 나와. 왜 이게 더 중요할까? 봐봐. As you navigate. navigate는 항해하다라는 뜻이야. navigation 단어 알죠? 너가 항해할 때 뭘 통해서? The sea of opinions and ideas.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의견과 뭐 이제 아이디어라는 그런 바다를 통해 너가 항해할 때 You will also notice. 너는 또한 알아챌 거랍니다. 자, 대절을 알아챌 건데요. 대절을 보면 그 전문가들이 때때로 conflict, 뭔가 충돌하는 거야. 상충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답니다. 뭐와? 서로 갈등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때때로 여기 conflict 생략된 거예요. 때때로 당신의 목표나 그런 가치관들과 또 상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실제로 겪은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센터 같은 데 다니고 있다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가 이제 아이모 센터예요. 근데 그 전에 S모 센터를 다녔었어, 원래. 근데 이제 이 S센터를 한 1년 정도 보냈었거든, 애를. 근데 애가 안 나아지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이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이랑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가갖고 내가 이제 막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좋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년간 얘가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이제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다. 이제 어떻게 나아졌는지. 왜냐면 애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서 그때 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그 아들내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장인을 만들어놨어, 얘를. 그래갖고 옆에서 와이프가 듣다가 와이프가 열받아갖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이 센터를 봤거든요. 아이 센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뭐 서류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했던 뭐 그런 치료의 각종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병원에서 받은 뭐 자료 이런 거 이제 다 갖다 줬어 여기다가. 갖다 주니까 똑같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 똑같은 자료를 보고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인 거야. 정반대. 완전 반대였어.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기분 나쁘게 말하고 여기서 기분 좋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로 옮겼다. 이런 건 아니야. 왜냐면 이 본문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아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 부모가. 나의 직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나의 직관으로 보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솔직히. 한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인정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30% 정도의 문제를 거의 똑같이 집어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빡쳐갖고 이제 약간 이런 거지. 야, 네 새끼가 잘못한 건데 네 새끼가 문제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 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 여기 센터에서 하는 거랑 여기 센터에서 하는 거랑 프로그램이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같은 전문가야. 근데 그 전문가들끼리에서의 의견도 상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부모인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런 방향성으로 하래. 그러니까 이 전문가와 부모인 나 간에도 이게 상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차리게 될 거라고요.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라는 그런 바다로 이제 비유했는데 그런 의견과 아이디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제시한다는 소리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부모와 전문가가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내용 이해되죠? 오케이? 내가 내용 이해시키려고 내 아들까지 팔아가면서 하니까 이해 못하면 진짜. 자, 봐봐. 다음 봐봐. 자, 그래서 너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 막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야. 뭐를? 너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한 인투이션 직관의 예시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직관이라고. 직관. 부모의 직관. 그래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얘가 그렇게 문제는 아니야. 또는 거꾸로 여기서는 별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부모인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문제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뭐 하기 위해? To analyze, 분석하기 위해서. 뭘 분석하냐? 이 advice, 조언과 정보를요. 어떤 조언과 정보냐? 너가 수집했다. 그럼 여기서 너가 이제 수집했다는 건 뭘 수집한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로부터 내가 얻어낸 각종 조언과 정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상충된다고.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는 이러라고 한다고. 이렇게 상충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총치합해서 내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에서는 이러라고 했고 저기서는 이러라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쪽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내가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잘 양육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직관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 전문가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기억하랍니다. 뭘 기억해라? 너가 의사 결정자라는 걸 기억하래요. 의사도 아까 말했던 이 센터 선생님도 교사도 누구도 결국 어떤 내 자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아이를 잘 아는 거는 나니까. 부모니까. 그러니까 내가 즉 부모가 의사 결정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that is because. 그게 왜 그러냐면 because no one is a better expert. 아무도 더 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In the matters of your family. 너의 가족의 문제들에 대해서 than you. 너보다.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 또 나왔다? no 비교급 than. 요거. 똑같은 거야. no 비교급 than. 똑같죠? 그러니까 너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너보다 누구도 더 전문가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무슨 말이야? 너가 즉 부모가 가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Best expert라고 해요. Best expert. 가장 좋은 전문가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 문장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네? 어떻게 바꿔 쓰면 돼요? 이 because 이하를 바꿔 쓸 수 있겠죠. because 이하를. 예를 들어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로. 이걸로 바꾸자면 어떻게 됩니까? You, 당신이, or, 그 다음에 비교급, better, expert, in the matters of your family. Then any 여기서 any other 단수명사로 써도 되고요. 그냥 anybody라고 써도 돼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굳이 나눴으면 any other 뭐 one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anyone 이렇게 쓰면 되죠. anyone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너가 더 좋은 전문가다. 너의 가족 문제에 있어서 than anyone.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똑같은 말이죠. 됐어?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 다 살펴봤는데 소재와 내용 요약, 필자의 주장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소재, 의사 결정자로서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사 결정자로서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전문가들의 조언, 정보를 얻어서 그걸 분석해서 직접 본인이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해됐어?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삶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도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가 의사 결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직관과 목표 가치를 따라야 한다. 즉 부모가 직접 직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만 저거 좀 끊을게요.